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날씨도 정말 좋고 뭐 여름 날씨 같더라고요. 뭐 그 정도면 잘 보낸 거죠. 네. 수염도 깎고 아주 깔끔한 얼굴로 주말 지나고 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가끔 깎아야죠, 그래도. 네. 계속 기를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제가- 장비 되는데 수염이 이렇게 훅 이렇게 날 것 같은데. 계속 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는 모든 텔레비전에서 다 잘렸기에 네. 오기를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럴 나이야? 객기 부릴 나이는 지났는데 내가 올 때. 나오게 해줄 때까지 난 수염을 안 깎겠다. 근데 계속 안 불러. 계속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요새 왜 그러냐, 뭐 고민이 있냐. 그래서 그냥 잘났습니다. 그래, 뭐 굳이 그 세상하고 너무 맞서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저 마라톤 뛰었어요. 아, 토요일에 뛰었어요. 아침에 완주, 했어요. 야 대단하십니다. 네. 1시간 1분 34초. 대단하십니다. 네. 근데 이틀이 너무 길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했더니 주말이 진짜 길어요. 한 사흘 같았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한번 10km 뛰어봐요, 같이. 제가요? 응. 저는 안 뜁니다. 그럼 저는 자전거를 타고 네. 네, 김성환 평론가님은 뛰는 걸로. 그래서 10km를 내가 무슨 그 뭐야 옛날에 꼰투 선수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로키처럼 실베스타 스텔론처럼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언제 그럴 좋은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저는 신문 보고 난 다음에 신문 일면만 얘기하자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 일관성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윤석열 정부의 그 총체적 국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신문 일면이었다.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데요. 신문 일면 제목을 좀 빌려서 얘기하자면 우왕좌왕 오락가락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정책을 믿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아서 그것도 믿을 그치. 수가 없고 맞아. 그리고 대통령이 약속을 안 했더라도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것도 다 뒤집고 있어서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신문이 오늘 다 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왕좌왕 오락가락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제 맘대로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신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정책 실패 교과서 된 직구 금지령. 이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무슨 기사인지는 아실 거예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중앙일보요. 설익은 정책 또 철회. 직구 금지 없던 일로. 중앙일보도 일면에 관련 기사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동아일보요. 자, 일면은 아니지만 이건 일면이긴 하죠. 근데 그렇죠. 일면이긴 톱은 한데, 아니지만 네. 아래 하단에다가 케이스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4월 만에 사실상 철회한 정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굳이 얘기하자면 윗기사도 마찬가지예요. K 밸류업 하겠다고 막 그렇게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서도 얘기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세계 증시 랠리에서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뭐 정책 효과 없고 그냥 홍보성으로 정책 얘기하고 그냥 어찌 보면 펴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었는데 그걸 동아일보가 아프게 지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신문요. 자, 한겨레 신문입니다. 역시 한겨레 신문도 정부 안전 미인증품 국외 직구 금지 3일 만에 철회.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위로 쭉 올라와서 사진을 한번 일단 주목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오래간만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 있는 이런 사진인 것 같아요. 딱 거의 단독샷에 가까운 컷이. 근데 윤 대통령 머리가 너무 크다. 김건희 여사 몸뚱이 한 반만 한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머리 큰 사람 갑자기 아니 신문 볼 땐 몰랐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보니까 와 진짜 크구나. 같은 머리 큰 진짜 사람으로서 많다. 네, 조금 슬퍼집니다. 네. 제 머리도 뭐 만만치 않게 큰데 네, 조금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경향신문. 직구규제 사흘 만에 초래, 우왕좌왕 국정. 이렇게 일면 제목에 우왕좌왕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국일보. 직구규제 오락가락, 여론문매 급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김건희 여사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락가락에 그냥 제 맘대로라는 이미지까지 같이 덧붙여줬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중요한 사진이니까 올렸겠죠. 올렸긴 했는데 저 기사 제목 밑에 저게 들어가면은 어떤 의미일지 아마 편집자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편집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대통령 이마 좀 잘려도 난리치는 세상에 저 오락가락 밑에 김건희 여사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무슨 의미로 저 사진을 내 의미를 읽을지 왜 몰랐겠어요. 다 알고 넘어간 거지. 이마가 좀 잘릴 수도 있지도 너무합니다, 진짜. 김건희 여사 이마 자르면 어떻게 될까? 아, 그 상상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하여튼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 기사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에 우왕좌왕, 오락가락, 제 마음대로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가장 지금 신문들이 주목했다고 하는 그 직구 규제 사흘 만에 철회했다고 하는 거,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중앙일보를 저는 좀 주목해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아마 대략은 아실 것 같은데 정부가 어제 있었던 일부터 얘기하죠. 이종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해외 직구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80개 품목의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 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상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까지 나섰는데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므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KC 인증은 국내 안전 인증이라는 사실 뭐 다 아실 거고요. 직구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정식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 발표한 게 그런 건데 그 사흘 전이죠. 지난 16일 발표를 할 때 이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어린이 전기 생활용품 등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사흘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바꾼 셈이 되는 건데 이게 오락가락하는 사이에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즘 직구 많이 하잖아요. 직구 해본 적 있죠? 해외 직구 해본 적 없어요? 해본 적 정도가 아니고. 그래 전문가야? 그럼 얼마나 피부로 많이 와닿았을까? 난 잘 안 해가지고요. 사실 주말 내내 네. 네. 이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그래, 진짜? 무슨 일인가 이게 도대체. 나 앞으로 어떡하나? 나 큰일 네. 났다. 저도 이제 저는 이제 이런저런 취미가 있어서 전자제품 관심 많고. 그렇죠. 전자제품, 뭐 게임 좋아하고. 그렇죠. 게임기 이런 거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컴퓨터, 뭐 자전거, 그다음에 무슨 이게 다. 뭐 자전거를 몇 대씩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거 타고 다니던데. 그런데 그 자전거에 들어가는 어떠한 이제 그 뭐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다못해 네. 자전거에 설치하는 무슨 하다못해 가방이라든지. 네. 하다못해 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하여튼간에 직구까지 포함해서 뭘 할까 이런 거를 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동호회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구가 금지됐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3면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3면을 저렇게 썼구나. 일상이 된 직구막 기자, 맘카페에 이어 커피 오디오 동호회까지 반발. 이 김민하 평론가 얘기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16일 날 공개한 내용이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 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인 건데 품목이 쭉 있어요. 근데 어린이용 80개 정도 품목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어린이용 34개, 전기 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 제품 12개 등의 80개 품목인데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은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게 이 중국의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라든가. 테무라든지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막 한국 공습한다고 할 정도로 저가로 그냥 막 지금 어마어마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네. 근데 그거는 우리 위대한 또 자유민주주의 정부에서 그걸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꼬투리가 된 게 뭐냐면 이 어린이 용품이나 이런 데에서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이 직구를 통해서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고 있다. 이게 좀 논란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차단해야겠다. 차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막 나오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건데 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그러면 그 문제가 되는 제품들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정부가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한 요 품목줄을 쭉 보면은 뭐 어린이용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것도 이제 기준이 뭐냐라는 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다 쳐도 전기 생활용품 이런 거는 뭐냐. 특히 전기 생활용품에 보면은 무슨 케이블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주 그 이제 작은 부품 같은 거 있거든요. 캐퍼시터라든지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이제 그 기판에 들어가는 기판에 납땜해 갖고 붙이는 요런 거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는 왜 금지하는 거냐? 누가 사길래? 그게 뭐 어린이 안전성 문제나 이런 거 직접 관련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번에 문제가 된 그러한 제품들은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만지고 네.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완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작은 케이블과 그런 부품들은 뭐냐? 그건 왜 금지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왜 금지하냐? 그래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가령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인데 네. 그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은 유럽의 인증을 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왜 금지냐? 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16일 날 발표가 된 이 사안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제 이제 사실상 이제 물 건너간 셈이 됐는데 네. 이 16일부터 어제까지 이르는 날짜 동안에 이것에 어떤 반발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질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국무조정실에다가도 물어보고 관세청에다가도 물어보고 네. 이 근거 조항이 뭐냐고도 물어보고 이거는 해당됩니까? 저거는 해당됩니까? 예를 들면은 피규어인데 또 피규어는 성인용 피규어는 되는데 뭐 아동용 피규어는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기준 그러면 성인이 사도 되는 피규어와 아동이 사도 되는 피규어의 근거는 뭐냐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때마다 또 답변 내용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리고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공무원들도. 네.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커뮤니티에서 또 난리가 나고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간중간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직구를 처음에 분명히 직구를 거의 금지시키겠다는 것처럼 맞아요. 얘기를 80개 하다가 품목에 대해서 금지하겠다. KC 그렇죠. 인증마크 없으면 다 막아버리겠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개인 직구를 금지하는 게 목표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했는데 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 발짝씩 후퇴를 하더니 결국 어제는 정부가 이거는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직구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문제가 되면 유해한 어떤 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검사해가지고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여러분 오해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뭐 없던 일처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처음 발표할 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 시점에서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중국 잡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중국에서 막 테무라든가 아니면 뭐 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업체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었을 거고 중국과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걸 대책을 만들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심한데 그러면서 일종의 대안으로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근데 그걸 너무 거칠게 그냥 확 발표를 해버린 거잖아요. 김이나 평과 같은 이용자들이 막 확 하고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뒤늦게 막 찍어 막 사실은 우리가 그 뜻은 아니었고요. 막으려고 해도 애초부터 못 막는 거였습니다. 그럼 왜 막겠다고 하는지는 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 KC 인증을 받으려면은 그러니까 돈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내에서 어쨌든 상품을 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할 때도 뭐 수백만 원 정도 든다면 그렇죠. 한 품목에.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인증에 품목당 수백만 원이 들다 보니 KC 인증이 필요 없는 직구 상품과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왔다. 이런 대목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행법상 국내 업체는 중국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KC 인증을 받아야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서 직구를 하는 경우, 중국 쇼핑몰을 통해서 직구를 하는 경우하고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를 사실 겨냥해가지고 이런 접근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는 대책인 것이죠 이게. 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공무원들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바보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딘가 자꾸 이렇게 씌이듯이 누군가가 잘못 지금 컨트롤 타워가 잘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짜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그게 행정인 건데 그 기능이 아예 마비돼 버렸던 거 아닌가 싶은데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을 같이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얘기를 또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KC 미인증 금지, 위해성 확인, 제품 차단, 제품만 차단, 현실 못 본 행정 이렇게 뭐 말 바꾸기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발표 장면 나왔는데요. 쭉 해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아래 만평이 탁 눈에 시선이 들어와요. 만평만 따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삼보 일타 행정.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R&D, 교육, 뭐 지금 R&D 예산 예타 면제한다고 다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삭감하고 난 다음에 교육도 지금 저 지경이죠. 그리고 노동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 없던 일, 사의 표명하신 분이 자꾸 앞에 나서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하시는 모양이야. 침 뱉어가지고 착 하면은 철회 쪽으로 가고 금지 쪽으로 가고 자기 마음인 것 같아요. 뭐 운빨에 달린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저렇게 간 끝에 저 뒤에 있는 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게 네?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군지 궁금하다. 네? 막 얼굴에 상처나고. 근데 저거는 그렇구나. 저 뒤쪽은 국민인 것 같고, 그죠? 앞쪽에 예타면제 저 다리 깁스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네. 글쎄요, 과학자신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장관인지 맞아. 과학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 한겨레 이면도 보여주세요. 서리군 정책, 섣부른 발표, 탁상 행정이 부른 직구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이면에 이렇게 기사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여기도 한겨레 만평에 탁 그림판에 딱 걸려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이게 더 재밌더라 나는. 해외 나가서 직구 긁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지 누가 직구 금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어? 오히려 항의받고 지금 직구 금지 소득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이거 한마디밖에 안 하네. 패딩 입고 있네요. 해외 나가서 직구 긁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지 누가 직구 금지 못해서 힘들다고 했어? 이거 무슨 의미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명품 나가서 쇼핑 못해서 카드를 막 긁어야 되는데 이제 뭐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그치, 해외 가서 내가 지금 명품 쇼핑 못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답답해가지고 빨리 나오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나오게 해놓고 그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고 애초부터 말이 안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앙일보 기사에도 나오는 게 이게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럼 앞으로 이제 뭐 위해성에 대해서 대처하겠다라는데 가능하냐? 80개 품목에 대해서 위해성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같은 제품이어도 생산 일자나 모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는 데다가 이게 모델이 다 제각각 정부가 수시로 검사해서 결과를 알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업체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당초 계획대로 KC 미인증 직구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해도 통관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어린이용 섬유 제품의 미인증 직구를 금지했을 때 제품이 수천 개가 넘는데 인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애초에 떨어진다. 여기서 어린이용 섬유 제품이라는 거는 의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즘 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물가를 잡아주던가 물가도 못 잡으면서.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른바 이제 맘카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는 옷은 왜 금지하냐 또.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플라스틱 제품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유해 물질이 나온다라고 그러면 그걸 이제 말이 되는데 옷에서 뭔 유해 물질이 나오냐. 근데 아무튼 이게 유해 물질이 나온다 해도 말이 되냐 KC 인증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리고 가령 뭐 저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주문한 게 예를 들면 직구는 바로 오지 않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꽤 걸린단 말이죠. 맞아요. 한 2주 이상 그렇죠. 걸리잖아요. 그 6월부터 이거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5월에 주문한 게 5월 내에 안 와요. 그럼 그렇죠. 지금 주문하면 안 올 거야 아마. 네, 5월에 이미 난 돈을 지불을 했는데 네. 6월에 와야 되는 상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근데 6월부터는 통관을 안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은 5월에 이미 돈 낸 사람들이 돈 주고 산 건데 돈은 이미 결제를 했는데 통관에 걸려가지고 쌓이는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폐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렇지. 그리고 요런 이제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들을 막 내놓은 상황에서 지금 정책을 후퇴한 거 아닙니까? 경향신문에 보면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육아 카페의 다른 회원은 이런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후퇴를 했으면 애초에 정책 목표, 그러니까 이런 해외 직구를 통해서 들여오는 물품들 때문에 어떤 유해성 논란이 벌어질 때 그것에 대한 그런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정작. 그게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일일이 검수해가지고 지금 유해성 물질을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지금도 차단을 못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논란만 더 불을 지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그 중앙일보 기사는 지명 기사 제목은 설익은 정책도 철회 직구 금지 없던 일로 이렇게 하면서 기사를 흘려가지고 안쪽 면까지 갔는데요. 근데 그 기사 안에, 그러니까 인터넷 기사 제목은요 달라요. 직구 금지 흥선대원군이냐? 이게 인터넷 기사 제목인데 한 네이버 맘카페에 옷은 뭐가 위험한 거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외국 물건 직구 닫아버리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게시물이 이틀 새 수십 건씩 올라왔다 이렇게도 여론을 신문이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 말고도 오락가락한 것들이 많아서 좀 그런데 근데 이 문제가 그만큼 이제 국민들한테 민감하게 다가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큰일 나겠다. 그분이 먼저 직구 그 얘기하셔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듣고 자 그거 검토해 그래가지고 됐다고 의심받을 정도 해외 명품 쇼핑 직구를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비꼴 정도로 풍자할 정도로 만평에서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여권에 있는 인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요. 그렇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제 모처럼 글을 올려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라고 올렸다라는 것의 맥락에서 네. 이제 기사에서 좀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네. 주변에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본인도 가끔 직구를 한다. 그러니까 피규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사기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피규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원피스 만화 원피스 피규어 같은 거 진열해 놓고 한 바도 있는데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대요. 해외 직구는 이미 연간 6조 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 직구를 한다. 그러니까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 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이다. 그래서 이거를 재고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총선 패배 이후에 사퇴한 뒤로 첫 현안 관련 메시지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신문에는 쭉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신문들에 다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경향신문 오면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에 보여주셨나요? 저렇게 당권자는 한동훈 정부 비판 친한 친윤 충돌 속 비윤의 길. 이게 정책 이슈에 대해서 총선 이후에 지난번에 그 배신자라고 그래가지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걸 언급을 했잖아요. 거기 반박하면서 국민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한 이후에 그 다음엔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정치 현안에 관한 거니까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신문도 보여드릴까요? 경향신문은 그렇게 보도했는데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힌 거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선을 긋는 거냐? 이런 이미지 아니냐. 그리고 당권 그렇죠. 도전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는 조금 더 확실한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말을 한 게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렇지. 나경원 당선인과 유승민 전 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부의 할 말은 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느낌은 나지 않는다는 이슈를 골랐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하고 각을 딱 세우는 건 아니더라도 민심을 그렇죠. 가면서 적당히 대통령도 좀 비판하고 어느 정도의 적당히 좀 걸치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 아까 친한 친윤 충돌 속 비윤의 길이지 않습니까? 이게 반윤은 아닌 거예요. 이게. 그치, 그치. 그래서 그치. 비윤의 길을 지금 찾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다 일단. 네. 그리고 그러면은 곧바로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조선일보도 보여주십시오. 조선일보 3면입니다. 정부 정책 바로 때렸다. 민심 대응 빨라진 여 빅샷들 이렇게 했는데 참 이거 보면서도 참 조선일보는 포장을 잘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지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 나경원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나오고 관련돼 있는 비판을 했다고 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보여주면서도 정부 여당에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야 곧바로 즉자적인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그걸 쓴소리를 바로 하고 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흐름이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포장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더 해야 된다라는 논조예요. 왜냐하면 맞아. 마지막에 가면 부추겨. 마지막에 가면 이 대목이 있어요. 이번 직구 규제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 국민의힘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목소리를 좀처럼 듣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의원은 초재선 당선자들이 원내에서 수도권, 청년, 중도층 민심을 수렴해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기사가. 그러니까는 너희는 뭐해? 이런 거죠. 너희는 뭐해? 이거 지금 목소리 내야지. 더 해라, 더 해.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이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관 태우는 무식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더 하라 그러면 어떡해. 근데 이제 그거는 원외에서 하는 얘기니까 당선된 사람들이 목소리 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들이받아야지 뭐 하는 거야?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조선일보가. 부추기고 있다. 그렇죠. 뭐 이게 뭡니까 이게? 부추기는 거지. 재밌네. 조선일보가 쌈지를 부추기고 있다. 제목도 지금 민심에 부응한 것이다라고 막 써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더 하라는 거죠 지금. 자,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한 게 또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여주십시오. R&D 저런 거예요. 저기 무슨 얘기인가 아실 것 같은데요. 과학계 카르텔 몰면서 R&D 예산 막 대폭 삭감했잖아요. 그거 다시 살리느라고 아주 애도 먹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결국은 4조 원 넘게 예산이 깎여가지고 지금 과학계에서 뭐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난데없이 뭐 그동안에는 예산 다시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번에는 과학기술계와 관련되는 예비 타당성 평가를 아예 폐지해버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지난번에 R&D 예산 깎을 때는 분명히 과학계에 무슨 뭐 카르텔이 있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깎았는데 17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회의예요. 그렇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R&D, 그러니까 연구개발 예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 원, 국비 300억 원 이상의 재정 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탈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폐지를 그냥 해버려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거고 이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회의는 매년 한 번씩 열리는데 다음에 예산 편성 방침하고 향후 4년간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중요한 회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17일 날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기사 자체는 토요일 날 신문에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경향신문은 토요일판 안 내기 때문에 이면에 그래서 좀 크게 난 건데 이 기사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학계에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학 이권 카르텔을 잡겠다며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정부가 갑자기 R&D 예타 폐지로 급선회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고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R&D 예타 전면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사항이라 정부가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국회의원 입법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기적으로는
현행 예타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법 개정이 되는 거냐? 더불어민주당은 R&D 예타 전면 폐지에는 지금 부정적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논평을 보면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R&D 예타를 개선하라는 거지. 예? 지금 무작정 폐지하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 개선 없이 예타만 폐지하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정부의 한두 사람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의 이제 내용인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 금지 관련되는 부분, 뭐 금지는 아니죠. 일부 품목에 대해서 금지했다가 말 바꾸게 한 거, 그리고 지금 R&D 예타 관련되는 얘기를 했는데요. 신문들이 사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R&D 정책 관련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사설 제목이 예산 깎더니 이번엔 예타 폐지. 샤워실의 바보 같은 R&D 정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얘기했던 그 맥락에서 쭉 사설이 진행되는데요. 마지막 사설 두 문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예타 규제를 손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묻지마 사업에 대한 통제 대책 없이 덜컥 예타부터 폐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도 모순된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할 때와 마찬가지로 예산 증액과 예타 폐지 과정이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맨 윤석열 정부 뭐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어디서 결정한 거야? 누가 결정한 거야? 너무 아마추어니까 이게 대통령 머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런 게 안 될 텐데라고 의심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 다음 단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가 긴축 재정과 재정 지원 확대 사이에서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면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 무턱대고 예산을 깎았다가 반발이 커지면 원상 복구하거나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가 돈이 없다며 무르는 식이다. 정부의 널뛰기식 경기 대응을 경제학에선 샤워실의 바보라고 빗댄다. 수도꼭지를 온수 쪽으로 끝까지 돌렸다가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 깜짝 놀라 찬물을 트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R&D 정책이 딱 샤워실의 바보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이 R&D 정책 비판 사설을 하나 쓰고 그다음에 직구 금지 또 썼어요. 사설 또 쓰고 네. 제목이 직구 KC 인증 정부는 졸속 추진 철회 당은 뒷북 비판 경쟁 이런 제목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쓰고 다른 이제 이 신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신문도 이제 근데 그 동아일보 그 당에서 쓴소리 한다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이런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사설을 끝부분에 이렇게 했어요.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책 발표 때는 가만히 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뒤늦게 한마디씩 보태는 것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두 가지를 묶어서 사설을 쓴 신문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가령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정책 시행착오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이런 내용인데 지금 직구금지와 관련된 거를 쭉 쓰면서 이 R&D 예산 예타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작년 예산 편성 때는 나눠먹기식 연구개발을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R&D 예산이 4조 6천억 원 삭감되는 바람에 과학기술계에서 반발을 샀다. 그러더니 1년 만에 예타까지 폐지해 내년에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태도를 180도 바꿨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이 이렇게 냉온탕을 녹아도 되느냐 이렇게 쓰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낮게 잡았다가 대통령 지시로 하루아침에 2배로 올린 사례.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가 학부모 반발로 교육부 총리가 사퇴하며 없던 일로 마무리한 일. 노동부 장관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된 일 등 정부의 정책 설계가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난주에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공공복리를 이유로 정부 손을 들어줬지만 2,000명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 결정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나. 국정쇄신의 첫 단추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되찾는 일부터 고민해야 한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고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이렇게 쓰겠어.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조선일보 사설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겨레 사설 제목이 해외 직구 규제도 오락가락 정책 신뢰 허무는 정부인데 거의 내용이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들고 있는 사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을 졸속 추진하거나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일이 잦아 비판을 받아왔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주식 공매도 금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 등이 그 예다.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마추어 행정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다들 이런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신문까지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나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는지가 그대로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혼란들은 국민들이 지금 고스란히 다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벌써 9시 6분이 다 됐어요. 우리 25분까지 가야 되는데 뒤에 준비된 게 너무 많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윤 대통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인 게 있었어요. 우리 뭐 지난주에 금요일 날 스콕스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이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참석 안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더라고요. 가서 참석을 했는데 갔는데 발언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경향신문 3면 보여주십시오. 자, 5월 어머니들 손잡은 대통령. 그래도 5월 어머니 손잡았다고 하는 거 의미평가를 해줬는데요. 저렇게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5.18 헌법 한마디도 안 했다. 본인이 다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해주겠다고? 아니, 하겠다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5.18 관련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그토록 얘기를 했는데 이번 기념사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념사의 내용 자체가 그 마치 이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거와 관련된 평가라든가 이런 거 다 끝난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을 주면서 이제는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 늘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미치겠다. 이제는 경제 성장의 어떤 과실이 뭐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양극화를 해줘야 되고 뭐 이렇게 갔거든요. 기념사 내용이. 저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해 줬잖아요. 두 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 광주에 이 당시에 이제 피해자 유족들이랄지 그리고 당사자들은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약속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가 없는 상황이 몇 년째 이어지기에 그 경향신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지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써왔다는 겁니다. 종이에다가. 그래서 광주의 시의원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저렇게 5.18 헌법 전문 수록 이렇게 쓴 거를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서. 그렇죠. 딱 들고 일어났는데 경호실이 나서갖고 저것도 못하게 하려다가 앞에서 말려갖고 그냥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5월 영령과 유족 위로했지만 광주 시민의 염원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기념사에도 관련 언급이 빠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냉담한 반응이 일었다. 이렇게 돼 있고 김형미 5월 어머니집 관장이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여야 모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 입장이어서 큰 기대를 했는데 대통령이 한 글자도 언급하지 않아서 실망했다. 대통령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박강배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유와 경제, 번영 이야기만 해서 황당했다. 민심을 잃지 못하고 있다. 정다은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기념식에서 5.18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말했는데 이번 기념사는 그 어디에도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 광주 5.18을 더는 우롱하지 말아달라. 입장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5.18 정신에 대한 얘기조차도 더 이상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 이제는 광주가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면 되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그랬어. 그렇죠. 계속 개발해주겠다고. 그렇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래가지고 뭐 인공지능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산업을 키워주니 뭐 이런 소리를 지난번에도 했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 첫 해 갔을 때 기념사 얘기했던 거하고 두 번째 기념사하고 똑같이 갖다 복붙한 것처럼 하고 문구만 살짝 바꿔놨더라고.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적어도 그런 얘기를 하려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딴소리하는
녀석들이 우리 사회에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지 않아도 한겨레가 보도했잖아요. 합천의 이대공원 그 공원 명칭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도 가타부터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뭐 북한군 개입설이니 그리고 하다못해 포털 댓글 가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런 사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어떤 의혹에 대한 해소와 아직도 의혹 해소가 안 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발표 명령했는지 네. 등등등. 네. 그걸 다 끝났으니까는 경제적인 어떤 과실만 따먹으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사실 가당키나 하는 얘기냐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죠. 그러니까. 동아일보 지면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 어떤 주장들이 나오는지. 5.18의 개헌공방, 야당 5일 정신 헌법 전문에 여당 원포인트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하고요. 지금 뭐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 후보죠. 5월 정신을 헌법에 또렷하게 새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뭐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실천에 옮기려면 개헌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황우엽 비대위원장은 취임 식후 기자들과 만나서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기념사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기념사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다른 말을 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약속한 것이다. 확고한 의지의 변함이 없고 올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포괄적으로 하자는 얘기면 진짜 개헌을 그러면 포괄적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개헌 논의를 하든가 시작을.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경향신문 기사 제목은 포괄적으로는 시간 끌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원포인트라도 하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만 하는 게 어딨냐. 포괄적으로 해야지. 그게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국민의힘 관계자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개헌하는 김에 이것도 하자면 야당이 대통령 임기 축소, 거부권 제한을 들고 나올 게 뻔하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포인트를 받아버리면 설마 그것만 논의할까? 다른 개헌사항까지 한꺼번에 논의해서 개헌의 물꼬가 팍 터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괄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의제를 쭉 늘려가면서 시간 끌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지금 하고 있다라고 경향신문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것도 뭐 윤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태도, 애매모호라고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수층 눈치 살피기다. 뭐 이렇게 또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그러면 뭐 제대로 하든가. 갑자기 그 생각이 문득 드네. 자, 그리고 제 맘대로라고 저희가 네 글자로 정리를 했었는데요. 그랬던 사람이 있었죠. 아까 한겨레하고 한겨레신문 일면하고 한국일보 일면에 사진이 실리기도 했었던 김건희 여사입니다. 169일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더군다나 불교계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우리 너무 마음 급한 중앙일보 8면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런 거예요. 경기 양주시 회암사지에서 열린 그러니까 그 사리 반환식인 거죠. 뭐 공식 제목은 이렇더라고요. 회암사 사리 이훈기념 문화축제 및 3대 화상 달의 제.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제목인데요. 반환이 된 거를 기념하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이제 행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이렇게 어렵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이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었는데 그게 외부로 반출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에 보스턴 미술관에 가 있었는데 그걸 돌려달라고 그동안에 불교계에서 많은 요청을 하고 뭐 협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리하고 사리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우리 반환 못해 뭐 이렇게 하면서 협상이 깨졌던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할 때 같이 따라갔다가 보스턴 미술관에 가서 이거 다시 대화 협상하시죠.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사리구는
임대 방식으로 들어오고 살인은 반환의 형식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이 치적이네.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네. 거기에 행사에 딱 간 거고. 그렇죠. 모양은 참 좋네. 그래서 지금 169일 만에 외부 공개 활동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캄보디아 총리와 한 거는 외부 활동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대중 앞에 본격적으로 외부 활동에 딱 나온 거는 169일 만이다. 야당은 국민 감정은 모르쇠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안 나왔으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지금 대리 사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명품백 받은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 사과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실이. 그렇죠, 그렇지. 김건희 여사가 뭔가 공적인 무슨 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좋은 행사이다라는 거는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와 뭐 종교계와 문화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할 거야.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도 그래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할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첫째, 누가 하지 말랬냐고 이거를. 그렇지. 하지 말라는 사람 없고 둘째, 그러면 이전에는 왜 자맹을 했으며 왜 자맹을 했는지 그리고 갑자기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거나 무슨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셋째로 애초에 대선 때 약속을 뭔가 하셨잖아요. 그 뭔가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건지. 그리고 상남자가 있잖아 이렇게. 네, 뭐 상남자. 네.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심지어 자맹하는 동안에도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의 뭐 어떤 분들이 막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저에서 뭘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의문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어쨌든 뭐 디올백 수수 의혹도 그렇고 하니까 제2부속실을 검토하고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건 뭐 어디로 갔는지도 없고 사실은 왜 자맹을 했는지 왜 지금 공개 활동하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제2부속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없으니 뭐 누가 설명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뭐 검토한다더니 설치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거죠. 납득이 안 되고. 그걸 동아일보가 지적을 해줬어요. 동아일보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이번엔 대중불교 행사에 이번엔이라고 하는 것도 좀 표현이 재미있는데요. 지난번에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공개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때 이후로 앞으로 공개 행사에 계속 모습을 드러낼 거야 이렇게 예상했고 그게 일종의 이제 신호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번엔 불교 행사에 나타났다. 그런데 제2부속실 설치는 왜 진전이 없는 거야 이렇게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기사에는 검찰 수사 지휘부가 물갈이 됐지 않느냐라는 부분. 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용이라는 야권의 비판도 있는데 이것도 의식해야 될 과제 아니냐. 이런 대목도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가 이 시점에 이렇게 공개 행보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그렇지. 그러니까 검찰을 어떻게 쓰든 뭐 이렇게 조용히 시켰으니까 조용히 시켰거나 시킬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난데없이 네, 난데없이 침묵을 지키는 김성환 평론가님. 난데없이 네. 그래 뭐 국민들이 뭐야 자기 마음이야 씨. 하여튼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뭐 검찰 얘기 나왔으니까 검찰 수사 관련된 소식이 2개가 실렸어요. 이 2개 다 이렇게 확 꽂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돼 있는 기사였거든요. 한겨레 신문 구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저렇게 돼 있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회 및 추가 계좌일로 김건희 수사에 힘 실릴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검찰 입장에서 매우 마음에 부담스러운 기사가 될 듯 싶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16일 날 있었던 일인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이 전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다는 의미로 기소된 손모 씨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돈 됐다는 사람인 거잖아요. 전주에는. 그렇죠. 네.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는데 예비적 공소 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16일 날 재판부가 이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건데요. 검찰의 논리는 뭐냐면 지금 주된 공소 사실은
주가 조작의 공범 혐의인데 늘 뭐 하는 얘기가 돈 된 사람은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니다. 뭐 이런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조선일보나 이런 데들이 네. 아니 뭐 이게 뭐 도이치모터스가 뭐가 대단해. 그냥 공범을 처벌한 그러니까 전주는 특히 더 처벌하기 어려워. 과거 그렇죠. 판례를 보면 그러니까 그냥 대통령 털어버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전주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혐의가 사실은 더 추가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해왔고 그런 방향 요 판결도 이 손모 씨를 공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사실은 그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그렇죠. 기소를 했는데 전주들 가운데 이 사람만 기소가 됐는데 네. 그런데 1심에서 이 사람이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입장에서 어쨌든 유죄를 쟁취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그러면 방조 혐의를 우리가 공소장에다가 집어넣을 테니까 허가해 주시오. 재판부에 요구를 했고 재판부가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2심에서 혹시 2심에서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역시 1심 판단대로 이거는 공범 혐의는 적용하기 힘들어라고 할지라도 예비적 공소사실에 방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적극적으로 공동 정범하고 같이 모의를 해서 주가 조작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예비적 공소 사실로 검찰이 이게 무죄가 나오면 이 사람 그럼 방조한 사람은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예비적 공소 사실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인 거고 그거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할지는 2심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받아들였다 공소장 변경을. 근데 여기서 이제 뭘 예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검찰의 태도입니다. 방조 혐의를 그러네. 넣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렇지, 앞으로 그렇지. 김건희 여사 수사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계속 전주는 상관없어요라고 해왔는데 그렇지. 똑같이 방조 혐의를 넣을 겁니까? 방조 혐의를 넣을 거면 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방조 혐의도 다른 사람한테 넣을 정도면 지금 전주 중에서 제일 혐의가 짙은 게 김건희 여사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최소한 지금까지 판결 나온 것만 보더라도 공동전범은 아니더라도 지금 주가 조작 방조 혐의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혐의가 그렇죠.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 검찰이 손모 씨한테 하는 것처럼 방조 혐의도 한번 적용해가지고 유죄 판단을 받고 싶어라는 태도라면 김건희 여사한테도 뭔가 방조 혐의를 적용하든지 뭘 하든지 소환 조사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해놓은 상황에서 손모 씨는 판결하면서 방조 혐의 적용하고 방조 혐의로 적용한다고 공소장 변경 신청하고 김건희 여사는 아예 뭐 소환도 안 하고 전주를 처벌한 전례가 없어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넣어버린다. 그러면은 소환 조사도 안 한다. 의심의 눈초리는 더 커지고 특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얘기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디올백, 명품백 소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동아일보가 12면에 보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좀 밑에 있는데 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었다는 주민 내일 조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보니까 최재형 목사도 지금 소환 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다음 타자로 지금 소환 조사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은 대통령이 자택이란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권성희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 이렇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랍니다. 근데 지금 권성희 씨는 변호사래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다가 한남동 관저로 이사한 2022년 말 아크로비스타 분리수 과정에서 김 여사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책 여러 권을 습득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중엔 최재형 목사의 저서죠. 전태일실록 1, 2권과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평양에선 누구나 미식가가 된다는 이 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책 표지를 넘기면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께 드립니다. 2022년 7월 23일 저자 최재형 목사라고 펜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최 목사도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요. 근데 권 씨는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친필 글씨가 적힌 전두환 회고록, 김영삼 전 대통령 직인이 찍혀있는 회고록 등도 함께 발견했는데 여기에는 서명 위에 이 여사의 서명 위에 적힌 날짜 2022년 6월 16일 이건 김 여사가 이 여사를 예방한 날짜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그 명품백은 비싸서 그냥 대통령 대통령실에 보관해두고 책은 싸가지고 그냥 버린 건가? 기록물은 뭐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최재형 목사가 책하고 양주를 전달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책은 어쨌든 지금 발견됐고 어떤 그렇죠. 분이 권모라는 분이 지금 갖고 간 거 아닙니까? 네. 발견해가지고. 네. 그래서 검찰이
선물이 전달이 된 게 맞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물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 그 책을 좀 주십시오. 하기야 세트를 이렇게 같이 줬는데 그렇죠. 책은 어찌됐든 받았다가 버렸든 하여튼 그게 받았다가 버려졌다는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맞는지를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야겠는데 이분이 지금 책을 양도하지 않아서 검찰 측에 그러니까는 갖고 오십사 지금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뭔가 건네지기는 했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그렇죠. 증거품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지. 이게 그거냐 이걸 확인한다는 건데 그럼 디올백은 아직 행방이 묘연하니까 뭐 그거는 발표만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주장만 있는 거고 어떻게 했다라는 영상만 주장만 있는 있는 거고. 네. 그럼 양주는 그건 이제 모르죠. 이제 뭐 누구 어디로 모르죠. 누가 마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마시고 사라졌으면 그건 찾기 어렵겠다. 어쨌든 양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뭐 두들기고 있는 것 같은데 모르죠. 이것도 어떻게 갈지 뭐. 네. 누구를 향한 어떤 수사로 갈지 그거는 지켜봐야죠. 준 사람이라는 거를 뭐 포인트를 두는 건지 네. 지켜보시죠 그건. 자,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게 더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사람들이 서 있어요 또. 예, 그러게요. 서서 기다리고 계셔 주셔가지고요. 지금 그 차상반 특검법 얘기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내일 국무회의 때 차상반 특검법이 올라갈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거부권 행사한답니다. 거부권 행사. 21대 국회 끝까지 전운이다. 이런 기사를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사설에서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의 경우에는 사설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당선자들하고 만나서 13명인가 대구 경북 초선하고 뭐 수도권 초선하고 합쳐서 같이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을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해라라고 얘기했는데 거부권이라는 거는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지 그걸 협상 카드로 쓰라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초법적인 초선 당선인들이 뭔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협상 카드로 그렇죠. 쓰냐? 일종의 초법적인 발상이다라고 경향신문은 지적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정도는 몰라도 그것도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초선 당선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믿을 수가 없어요. 네. 59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튀어나온 말 같아. 내가 보니까 또 하여튼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희가 말씀드렸죠. 오락가락 우왕장 제 맘대로. 근데 대통령은 뭐 글쎄요. 계속 잘한다고 하니 얼마나 잘하고 해나갈지 참 심히 걱정되는 신문 지면입니다. 그죠? 걱정됩니다. 예. 네. 저 앞에서 3분 오버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 PD님이 그랬어요. 너무 우미건조하게 구독, 좋아요 이거 얘기하지 말고 좀 절실하게 하래. 하시죠. 네. 살려주십시오. 이거 나는 안 어울릴 것 같아.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 좀 해주십시오. 동접자들도 일단 지난번에 제가 2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2만 명은 조금 욕심인 것 같고요. 일단 1만 명 넘는 걸 목표로 삼고 주변 분들한테 적극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열심히 더 스콕스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예, 잘 부탁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해줘요. 김성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십시오. 네. 김성환을 살려주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민아였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